인문 기초회계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회계 거래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죠. 거기를 통해서 회계의 차변과 대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정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래 판료소를 통해서 회계 등식에서 플러스가 되는 쪽이 증가하는 쪽이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 기록을 공부할 때 기초가 된다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 등식과 거래 기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회계의 기록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 기록을 하는 것의 용어라는 분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분계가 재무제표로 전달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는 옮겨 적는다는 전기라는 용어를 가지고 개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정인데요. 이미 지난 시간도 배우신 것처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별로 거래를 집계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식과 잔액식이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표준식이나 잔액식보다 교과서의 설명상으로는 T계정, T자 형태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틀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T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틀을 가지고도 충분히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무슨 계정하면 이걸 계정 과목이라는 용어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세부적인 하나의 항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예, T계정은 간단하게 이렇게 T자 표시를 해서 그렇죠? 차변과 대변으로 표시하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에 각각 어떤 게 기록된다고 기억나시나요? 예. 회계 등식에서 플러스로 기록되는 쪽이 기록된다고 했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죠. 그 다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죠. 마이너스를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죠. 그래서 차변 쪽으로는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이 산식에 따라서 기록이 되고 대변 쪽으로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역시 회계 등식에 따라서 기록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비어있는 쪽은 반대되는 개념이 기록되는 거겠죠. 예. 증가의 반대는 감소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의 감소는 그 자체의 취소 또는 감소라는 용어로 정리가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게 항목이 10개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비용의 감소와 수익의 감소는 있는 것을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래 판료소로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거래 판료소가 이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1대1 또는 1대 다 또는 다대다의 기능으로 결합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거래가 이제 등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자산이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하는 회계 등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계거래가 발생합니다. 회계거래라는 것은 재무상태에 변동이 생기고 그것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기록할 때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 기록하겠죠. 그러면 회계 거래 후에도 재무 상태는 거래 이중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회계 등식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계 등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체적인 크기가 변화할 수는 있어도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일치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 등식이 유지된다. 너무나 간단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회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거래 등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기록하는 과정이 바로 분계라고 하는 건데요. 분자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차변과 대변은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얼마를 기입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분계한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분계라고 하는 것은 계정이라고 하는 것에 옮기기 전에 한번 이렇게 미리 그 절차를 밟아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기록 장부를 우리가 보통 분계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계정에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 옮겨 적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전기, 옮길 전자와 기록할 기자를 써서 옮겨 적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통해서 차변과 대변에 기입했으면 차변은 차변으로, 대변은 대변으로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한다. 분계와 전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분계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래입니다. 1월 3일 날 신영웅 씨가 회계 세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이제 사업하려고 돈을 조달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일단 회계 거래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 거래는 재무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금액으로 출자가 됐다라고 했죠. 그럼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리고 거래 판결에 따라서 반드시 차변에 자산 증가가 기록이 되면 대변에 뭐가 기록이 되겠죠. 이 경우 뭐가 됩니까? 처음에 초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증가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자산의 증가로 왼쪽에 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로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1대 1의 관계로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계는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가운데 쪼개서 차변에 뭐가 들어왔냐면 현금이라는 게 들어왔죠. 얼마가? 500만 원. 그럼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동일한 금액이 대변에 적히는데 500만 원이 그 이름은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자본금이라는 용어는 최초 출자하는 쌈짓돈을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등식관계를 성립하면서 기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쪼개 나가는 거죠. 자, 이 분계한 것을 옮겨 적는 게 전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현금 계정 과목이 있죠. 현금 계정에 자산의 차변, 자산 증가한 차변 왼쪽이니까 차변에다가 이렇게 500만 원을 갖다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숫자는 뭐냐? 바로 이것만 보면은 이 500이 뭐 때문에 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상대 계정 과목을 여기다 적어주면 현금 계정의 차변의 증가, 자산의 증가구나. 그렇죠? 근데 상대는 뭐가 늘었나? 자본이 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본도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옮겨 적는 전기를 하는 거죠. 예, 자본 계정의 대변 오른쪽으로 옮겨 적고 역시 상대 계정인 현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면 그렇죠? 분계와 전기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백두산이 그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 자, 보증금을 지급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돈이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 그렇죠? 그렇지만 돈이 나갔다고 해서 슬픈 것만은 아니고 보증금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의 틀을 갖는 거죠. 자산 증가는 왼쪽이고 자산 감소는 오른쪽이었죠. 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인 기쁨이 생기는 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예, 나중에 받을 보증금이라는 기쁨이라는 항목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이름들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게 자산이다, 아니다는 걸 느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등식을 유지하면서 대변, 자산의 감소, 거래 증가죠. 자산 증가와 자산의 감소, 거래 판료소의 결합입니다. 자, 현금이 100만 원 나간 거죠. 역시 회계 등식을 유지하면서 거래 판료를 활용해서 양쪽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이걸 옮겨 적어 볼까요? 이번에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또 생기겠죠? 보증금 계정이 어디입니까? 자산의 증가 왼쪽이니까 차변에 옮겨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자, 현금은 이미 앞에서 최초 설립할 때 500만 원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현금이 500이 나가니까 그 나가는 건 현금 계정의 오른쪽, 대변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같은 계정 쪽으로 계속적인 금액을 적어 나가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사무실 직기 비품을 140만 원에 취득하고 외상으로 했다 하겠습니다. 자, 직기 비품은 그걸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기쁨을 주는 자산이죠. 근데 돈을 안 갚았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기쁨을 주는 자산의 증가와 슬픔을 주는 부채의 증가가 결합되는 거래입니다. 자산 증가는 왼쪽이고 부채 증가는 오른쪽이겠죠. 그죠? 자,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등식을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자, 이제 이름은 직기 비품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가정하고 금액은 40만 원. 이게 거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급하지 못한 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쓰고 역시 40만 원. 그럼 항상 같은 금액이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 등식이 유지되면서 기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동일한 원리로 직기입금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옮겨 적겠죠. 자, 미지급금 부채잖아요. 부채 증가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대변에 역시 옮겨 적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대 계정이 어떤 거였다 하는 걸 같이 보면서 계속 옮겨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회계 감소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돈 버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자산의 증가, 그리고 돈 버는 행위를 했던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이렇게 되겠죠. 역시 등식으로 기록하면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고 용역 수익이 100만 원이 생깁니다. 그죠? 역시 등식이 유지가 됩니다. 자, 현금은 이미 앞에서 2번 거래가 기록이 돼 있었죠. 최초에 출자할 때 자본금이 증가됐고 보증금으로 100만 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현금 100만 원이 이번에 들어오죠. 자산의 증가니까 이건 차변으로 옮겨 적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익은 최초 생겼죠. 수익의 증가니까 수익의 발생은 대변 오른쪽으로 옮겨 적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세무 자문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활동을 했죠. 그런데 수수료 80만 원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슬픈 게 아니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언젠가 돈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산이 생기고 돈 버는 활동을 했으니까 수익이 생기는 거래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자, 자산의 증가는 왼쪽이고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이죠. 차변, 대변. 역시 돈을 받을 권리를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매출 채권이 80만 원 있고 용역 수익이 80만 원 있고, 그죠? 역시 또 옮겨 적는 게 전기라고 했죠. 예,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의 차변 쪽에 80만 원을 갖다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용역 수익이라는 계정은 이미 전 거래에서 감사 수수료 100만 원을 받은 게 있잖아요. 지금 80만 원 또 생겼으니까 대변으로 다시 80만 원을 옮겨 적으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직원급여 6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이 됐을 테니까 현금 자산의 감소가 생기면서 급여는 비용이죠. 비용이 생깁니다.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역시 생기게 되겠죠. 자, 급여라고 하는 비용은 발생은 차변이니까 60만 원 적고 현금 지출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서 60만 원 적으면 역시 등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비용 역시 옮겨 적으면 되겠죠. 자, 현금은 이미 거래가 3개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현금이 생기니까 현금 계정의 대변 오른쪽으로 60만 원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7번째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될 것이고
임차료 비용이 생겼으니까 비용의 발생이겠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역시 동일한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임차료 비용 50만 원과 현금 50만 원이 각각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이 됩니다. 같은 논리로 옮겨 적겠죠? 예.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그 논리 이해하실 겁니다. 자, 현금은 이미 4번이나 거래가 기록되어 있죠? 자, 현금 50만 원을 역시 옮겨 적어서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은 뭘 다 한 거냐 하면 분계와 전기를 다 보여드린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지금 현금 계정 같은 경우에 차변도 많은 금액이 기록되었고 대변도 많은 금액이 기록되었죠. 그럼 이게 잔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통 남아있는 돈이 잔액이죠. 그런데 회계상의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차이 금액을 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잔액이 어디에 남아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고민인데, 잔액은 항상 처음에 분계할 때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회계 거래 등식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었고, 그렇다면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재무상태에서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썼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차이인 잔액이 부채와 자본 계정은 역시 대변에 남는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대변에 남고 비용은 차변에 잔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비교해 보면 분기를 통해서 한번 한 걸 전기화해 볼까요? 자, 차변에 현금 500 적혔죠? 자본금 500 적혔죠? 무슨 거래인가요? 현금이 500 늘고 자본금이 500 늘고, 아, 회사를 설립하려고 500만 원을 출자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회계 거래는 어느 한쪽이 원인을 표시하고 어느 한쪽이 결과를 표시합니다. 현금이 늘었네? 왜 늘었지? 아, 회사가 출자를 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현금이 또 100만 원 대변에 기록됐죠. 현금의 감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보증금이 늘어났죠. 그럼 뭐예요? 예, 보증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가 되겠죠. 세 번째 볼까요? 직기입금 40만 원이 차변 적히고 미지입금 40만 원 대변 적혔죠. 그러면 직기입금을 4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한 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단순한데 신기하냐 하면 그냥 착 보면서 거래 내용을 숫자만 봤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등식 때문에. 자, 또 연역합니다. 용역수익 대변에 100만 원 생겼죠. 아, 그럼 돈을 벌었구나. 왜? 이유가 뭔가요? 예. 매출 채권이,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이렇게 됐죠. 예, 용역수익 100만 원에 현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수수료를 100만 원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80만 원 생겼네요.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그 다음에 용역수익 80만 원. 이거는 아까처럼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외상으로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급여 60만 원 비용이 차변에 발생했고 현금으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대변에 감소하면서 임차료가 50만 원 생겼으니까 임차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꼴이 되겠네요. 역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계속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현금 계정을 볼 때, 자, 차변의 합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 그죠? 네, 대변의 합이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죠. 그죠? 600만 원과 210만 원.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390만 원이 되죠. 결국 차변과 대변의 합이 잔액인데 자산 계정은 잔액이 항상 차변에 남는다 하는 겁니다. 매출채권 차변에 남았죠. 직기입품 차변에 남았죠. 보증금 차변에 남았죠. 그렇죠? 자산의 계정은 모두 잔액이 차변에 남는다. 부채는 미지입금 대변에 남았죠. 자본 잔액이 대변에 남죠. 수익은 180만 원이 대변에 남죠. 그렇죠? 비용인 급여, 임차료,
차변에 남죠. 그래서 모든 계정의 잔액은 최초 기록할 때 증가하는 쪽에 남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잔액들을 모아서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을 옮겨 적고 손익계산 수익 비용으로 옮겨 적으면 그게 바로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각각의 잔액들을 자산은 자산 항목으로, 부채는 부채 항목으로, 자본은 자본 항목으로, 수익은 수익 항목으로, 비용은 비용 항목으로 옮겨 적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 자산의 잔액이 현금 390, 매출채권 80, 보증금 100, 직기품 40 해서 전체 자산의 합이 610이라고 하는 상태가 나오고요. 부채는 미지급금 40과 자본금 50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540이라고 하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합과 그 다음에 610이라고 하는 자산의 합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얼마냐면 70만 원인데 이 7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다음 쪽을 보시면 수익이 180만 원이고 비용이 110만 원에서 순이익이 70만 원이었죠. 이 70만 원의 이익이 배당이 없다면 바로 이 재무제표의 이인형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인형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연결되는 그와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셨는데요. 그 만들어진 출발점은 회계의 거래를 판단하고 그것을 분기라는 과정과 전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각 계정의 잔액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옮겨 적으면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가 된다 하는 거고 이 두 개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좀 더 폭넓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